안녕하세요. 해더입니다. 나만의 컬러링북 만들기 1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앙리 루소의 이국적 풍경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따라 그려보려고 합니다. 앙리 루소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. 이 앙리 루소는 한 40세 정도 될 때까지 20년 이상 세간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요일에만 취미 삼아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그 앙리 루소가 활동을 했던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그 여러 가지 문화 사조들이 복합적으로 있던 때라 가지고 정확한 형태와 구도 같은 거를 되게 중시하는 아카데믹한 프랑스 그 관전 주도 형식의 것도 따르지만 그거에 반발하는 그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1884년 앙리 루소가 40세 되던 해에 그 앙대팡당전이라는 전시회가 새로 설립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영어로 인디펜던트의 이제 불어 발음인데 정확한 명칭은 살롱 대 앙대팡당전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독립적인 아티스트들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제 전시회였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그 살롱 드 프랑스처럼 심사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이제 참가비만 내면은 다 누구나 참여해서 그림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였어요. 앙리 루소는 이 앙대팡당이 1884년도에 시작했는데 1885년도 정도부터 앙리 루소가 죽는 1910년까지 계속 이 앙대팡당전에 출품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앙리 루소의 그림이 또 물론 앙리 루소의 당대에는 전혀 이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특히 이제 1908년도에 그 피카소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되게 젊은 청년이었던 피카소가 어떤 골동품 가게에 가서 이 루소의 부인상이라는 작품을 사왔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피카소가 그 루소의 그림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지인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루소의 밤이라는 파티를 열어 그 루소를 이제 소개했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따라 그리면서 이제 느낀 건데 아까 이제 앙대팡당 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앙리 루소 그림이 그 형태나 이제 이런 거가 이상해서 좀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저 원숭이를 따라 그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와 그때 그 프랑스의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눈에는 정말 저 원숭이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원숭이긴 원숭이인데 사실 형태나 그렇고 뭐 모든 면에 봤을 때 잘 그린 원숭이는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루소가 받았을 어떤 그런 조롱 같은 거가 좀 상상이 되기는 했습니다. 루소는 그 자연 이외에는 스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을 그리는 거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루소 같은 경우 하루가 멀다 하고 식물원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파리 식물원에 그 온
그 외국의 이국의 낯선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꿈의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앙리 루소의 지금 이런 밀림이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이국적 풍경들에 대한 관심이 그 당시 유럽 사회에 많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1800년대부터 특히 1800년대 후반에는 그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쪽에 있는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한다든가, 피카소 같은 경우도 그 아프리카 미술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, 이 당시에 그 예를 들자면 고갱 같은 경우도 그 앙대팡당전에 참여해서 이 앙리 루소와 이렇게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고갱 같은 경우도 1890년대 초에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가서 알려진 바대로 되게 정말 그쪽은 정말 타히티 섬의 그런 완전 이국적인 그림들만 남기죠. 아까 말씀드렸던 앙대팡당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전묘법으로 유명한 조르주 쉐라와 또 르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르동이라는 작가는 같이 그 앙리 루소와 동시대를 살았는데 19세기 후반, 20세기 초에 유럽의 심볼리즘, 그 상징주의라고 불리는 사조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. 이 상징주의라는 거는 그 당시 이성과 과학, 어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내면 세계나 뭐 실존, 자연주의 등을 추구하는 이제 사조였는데요. 주로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재현이나 표현이 아니라 그 자기 내면 세계를 이제 창조하는 거가 주 목적인 거죠. 그래서 르동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서 이제 현실과 좀 거리를 두면서 자라게 됐는데, 그 문학과 자연 뭐 이런 신비 약간 그런 걸 연결고리로 해서 자기의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으로 이제 유명합니다. 제가 이 르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앙대팡당전을 이 르동과 이 쉐라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고, 앙대팡당전 이제 2회, 3회 때부터 이 루소가 계속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 루소의 어떤 이런 이국적 풍경, 꿈 같은 이런 풍경들을 그린 거가 어떤 그때 같이 교류를 했던 르동에게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. 근데 사실 앙리 루소는 한 번도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고, 그 대신 식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되게 많이 그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해서 그렸다고 하는데, 그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이런 걸 그린 거가 좀 창피했는지, 그 루소가 자기가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좀 외국을 다녀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도 합니다. 이제 슬슬 맞춰보려고 하는데요. 저도 이제 이거를 한 회 한 회 하면서 공부하고 알게 되는 게 참 많아서 좋은 시간을 저 스스로는 갖고 있는 듯 합니다.
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